이번 시간에는 블로그 화면을 갖다 만들고 올리고 버튼 구성하는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화면 디자인은 해주셔야 되겠죠. 포토샵으로 대부분 하고요. 포토샵에서 이렇게 화면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갖다 이용해서 뒷배경에 놔놓고 그 다음 해당되는 메뉴를 갖다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 어떻게 만드느냐, 일단 왼쪽 도구 툴에 T자 밑에 보게 되면 모양 툴이 있습니다. 모양 툴을 꾹 눌러서 그 다음 두 번째 거 라운디드 레팅글 툴이라고 있고요. 요걸 선택하시고 화면 위로 올라갑니다. 화면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바로 에디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죠. 클릭하시고 쉐입으로 바꿔주세요. 쉐입. 그 다음 옆에 보시게 되면 색깔 나옵니다. 색깔은 아무 색깔이나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쉬운 색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그 옆에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로크는 설정하지 마시고요. 만약 설정이 되어 있다면 클릭하셔서 요 빨간색 사선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하시게 되면 레디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레디우스는 뭐냐, 사각형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귀퉁이를 얼마만큼 둥글게 만들겠느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설정하는데 한 30 정도 또는 35 정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내선을 갖다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구역별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그 안내선을 갖다 미리 설정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략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린 가로 한 960 정도 되는데요. 원래 좀 더 정밀하게 하자면 한 930 정도 됩니다. 930. 그래서 930이라는 그 틀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가운데 정렬 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영역 안에서 작업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기초적인 부분을 갖다 설명드릴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클릭 앤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앤 드래그. 그럼 바로 이렇게 돼요. 이때 가로 세로 픽셀을 갖다가 좀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마우스 오른쪽 위에 WH라고 표시가 되죠. 그럼 WH가 밀리미터로 나오네요. 그죠? 밀리미터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작업하기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픽셀로 나오게끔 만드셔야 되는데 픽셀로 나오게끔 어떻게 만드시느냐, 바로 화면 상단 에디트에 에디트 아래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프레퍼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레퍼런스, 거기에 유니트 앤 룰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 유니트 앤 룰러스에 되게 되면 룰러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밀리미터로 되어 있죠.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걸 갖다 클릭해서 픽셀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 오케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클릭 앤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클릭 앤 드래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픽셀로 나오죠. 그래서 가로 170 정도, 그리고 세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컨텐츠를 갖다 어떻게 구성할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가로 170에 세로 250 정도로 맞춰서 밑에 작업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탕화면 클릭하시더라도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WH 또는 프로퍼티즈라는 게 떠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CC 같은 경우는 프로퍼티즈에서 조정을 갖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스 170, 하이트 250 하면 레디우스도 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그 알맞은 사이즈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 작업을 갖다가 했는데 이 틀에다가 뭘 갖다가 해놨냐면 이미지를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이 틀 작업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요, 바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미지가 두 번째 이미지가 사라졌죠. 첫 번째 이미지가 사라졌고요. 요거는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마스크라는 걸 갖다 이용해서 바로 이미지의 일부만 보이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그 마스크라고 하는 거를 갖다 잠시 꺼두면
바로 이미지가 이렇게 살짝 좀 삐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바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틀을 갖다가 만드셨다면 마스크를 갖다 쓰던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 쓰든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만드는 작업은 차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이런 틀을 갖다 만들고 안에 영역값 안에 이미지도 넣고요. 그 다음에 밑에 사각형 보이시죠? 사각형. 예. 바로 반투명 처리로 사각형을 갖다 만들어서 하얀색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씨도 써놓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이미지 구성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서 바로 블로그에 올리셔야 되는데요. 바로 파일에 Save As로 JPG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JPG로 저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당히 메인이라고 할까요? 메인 저장. 퀄리티는 8 이상만 되시면 되겠고요. 요 위에는 have a good time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블로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뭐뭐의 블로그다 또는 뭐 특정한 이름이 있다면 뭐 그 이름을 갖다 적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체 같은 경우는 한글 같은 경우는 맑은 고딕이라든지 뭐 기껏 해봤자 뭐 궁서체라든지 도듬 뭐 이런 체를 갖다 쓰시는 게 가장 뭐 보편적이고요. 대부분은 맑은 고딕 갖다 많이 씁니다. 약간 볼드체로 해서 좀 두껍게 그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문 서체 같은 경우는 타임즈 뉴 로만체라든지 또는 아리얼체 ARIAL 서체 있습니다. 예, 아리얼체라든지 또는 베르나드 서체 등등이 있는데 그런 서체라도 쓰는 목적은 뭐냐? 이유는 뭐냐? 공짜니까. 예, 특정 서체를 갖다가 쓰게 되면 그게 유료일 경우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체는 가급적이면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기본 서체로 적용을 시키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저장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블로그에 올려야 되겠죠. 블로그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로그 화면으로 가셔야 되는데 블로그 작업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블로그 있죠. 로그인 박스 바로 밑에 블로그 클릭. 그 다음에 그 밑에 내 블로그.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블로그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블로그를 설정하게 되면 기본 배경이 나올 텐데요. 기본 배경. 기본 배경을 갖다가 좀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씩.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배경을 갖다가 여러분들 홈페이지 형식의 배경으로 바꾸기 위해서 화면 위쪽에 내 메뉴라고 있습니다. 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바로 세부 디자인 설정 5번째죠. 세부 디자인 설정. 세부 디자인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리모컨이라는 게 뜹니다. 리모컨에 바로 스킨 배경이라고 바로 보이실 거예요. 그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직접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 등록 클릭하시고 그 상단 영역에서 작업하시는 겁니다. 밑에 하단 영역 작업하시면 안 돼요. 바로 위에 상단 영역에 오른쪽에 파일 등록 하시고요. 그런 다음 바로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저장하신 파일을 갖다가 찾으셔야 됩니다. 네, 바로 찾아서 저는 메인이라고 등록을 저장을 해놨는데요. 바로 그 해당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열기. 그럼 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좀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기본 타이틀이 나와서 뒤에 배경을 일단 가리고요. 뒤에 배경을. 그리고 밑에 글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지를 좀 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뭔가 기본 뭐 배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질감이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고쳐 주셔야 돼요. 먼저 밑에 배경부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배경은 제대로 글 배경이 하얀색으로 쓸 거기 때문에 밑에 배경도 하얀색으로 쓰시는 게 좋은데, 바로 그건 여기 있습니다. 아까 그 상단 영역에 직접 등록했었죠. 파일 등록으로. 그 밑에 하단 영역 패턴에 파일 등록 말고요. 바로 컬러 있습니다. 컬러 선택하시고 바로 하얀색. 바로 X 밑에 있습니다. 바로 왼쪽 끝에 바로 두 번째 칸 그거 선택하시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되셨죠? 그런 다음 바로 기본 타이틀 없애셔야 됩니다. 기본 타이틀 모모님의 블로그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거 없애셔야 돼요.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리모컨 스킨 배경 바로 아래 타이틀이라고 있어요. 타이틀 선택하시고 바로 블로그 제목 오른쪽에 체크 표시 있죠. 체크. 이 체크를 해야지. 그리고 되도록이면 글씨를 최소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 다음 요거 기본적으로 화면 확인만 하시려면 영역 높이 값을 조정을 해서 바로 이렇게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신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돼 있었죠. 이렇게. 그다음 일단은 먼저 내려놓고 작업을 갖다 하도록 할 텐데 왜 버튼이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최대 값으로 일단 영역 높이를 올려놓고요. 이렇게. 그다음 일단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아래 적용 녹색 버튼 세부 디자인 적용 또 적용 있죠? 클릭. 그럼 바로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일단은 뭐 상단에 있는 요 글씨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정을 원래는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 이런 것들라도 조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요 프롤로그 블로그 이런 것들 보이시죠? 요거는 블로그 메뉴 그리고 위에 오른쪽 위에 이웃 블로그 그 다음에 뭐 블로그 요거는 네이버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메뉴에서 세부 디자인 설정에 바로 스킨 배경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네이버 메뉴라고 있어요. 네이버 메뉴 클릭하신 다음 아래쪽입니다. 폰트의 내용 색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요걸로 고치시는 거예요. 요걸로 한번 고쳐볼까요? 검정색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블로그홈 내 메뉴 산마스터 요거 이름 어떻게 됩니까?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는 요거는 하얀색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블로그 메뉴라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메뉴도 마찬가지로 선택한 후에 아래로 내려와서 기본색과 강조색이 있습니다. 기본색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색깔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꼭 강조색이라고 있어요. 선택된 내용의 색깔 강조색을 갖다가 바꿔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갔을 경우 선택이 되는 강조색. 예. 그렇죠? 저는 둘 다 그냥 통일적으로 하얀색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보여야 되니까 잘 보이도록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돼요. 적용하시고 적용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왔죠. 예. 그 다음 여기서 뭘 갖다가 해줘야 됩니까? 바로 요 트래블 푸드 그 다음에 레스트 그 다음에 프렌즈 그 다음에 SNS 요런 것들을 각각 링크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링크를 갖다 걸기 위해서는 일단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지가 필요해요. 투명한 이미지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포토샵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170에 250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포토샵으로 갔습니다. 파일 앤 뉴를 갖다 여시고 바로 with
요 위에는 클릭 버튼이라고 해서 클릭 버튼, 그 다음에 가로를 170 픽셀입니다. 세로는 25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 72 컬러모드 RGB 백그라운드 컨텐츠가 화이트가 아니라 바로 트랜스페어런트라는 겁니다. 트랜스페어런트. 그래서 OK를 누르게 되면 바로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이걸 저장하시는 거예요. 파일에 Save As Save As 말고요. 여기 익스포트라고 여러분들은 CC에서는 되어 있고요. 익스포트라고 해서 익스포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거 저는 Save for Web, 요거는 CS6 버전에서는 Save for Web이 나옵니다. 그래서 Save for Web으로 들어가서 바로 PNG 화면 오른쪽 상단 프리셋 바로 밑에 PNG24로 PNG24 Save 눌러서 바로 저장을 시키시면 돼요. 저장을 해당되는 폴더에다가 저장시키시면 되겠죠. 여기. 일단 여러분들 그 클릭 버튼의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원래는 영어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얘네들이 알아서 뭐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저장을 해서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클릭 버튼 PNG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창 뜨는데 이거는 그 서버에 관련된 거예요. 서버, 웹 서버. 그래서 웹 서버에서 특히나 그 한글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인식을 하다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홈페이지 만들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요걸 저장을 했으면 블로그에 등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블로그에 등록. 그래서 블로그로 한번 가보면 블로그 어디로 가요? 글쓰기로 가야 돼요. 글쓰기 바로 내 메뉴에 있습니다. 내 메뉴에 글쓰기 클릭. 그 다음 글쓰기에 이렇게 화면이 뜨면 위에 제목에 이름을 적절히 적어 주시고요. 제목을 그 다음 밑에 클릭하시고 바로 왼쪽 위에 여러분들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되도록 작업을 해주세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로그인 하시고 블로그 로그인 하시고 편집하면 편집을 갖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진 들어갑니다. 사진 요 전체 화면 왼쪽 위에 사진이라고 되어 있죠. 사진 클릭. 그런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저장하셨던 바로 클릭 버튼이라고 있었습니다. 클릭 버튼 선택 열기. 그럼 바로 이렇게 전송 중이라고 뜨고 조금 기다리시면 조금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대표라고 뜹니다. 대표.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떠요. 그 다음 화면 오른쪽에 발행이라고 있으면 발행 클릭. 그 다음에 카테고리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놨던 카테고리 말고요. 뭐 기본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카테고리 선택을 해 주신 다음 얘는 공개되면 안 되겠죠.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안 됩니다. 비공개로 그런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발행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바로 뜹니다. 바로 여기서 클릭 버튼입니다 라고 해서 나오고요. 그 타이틀이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조금 더 아래 여기 손바닥 모양 나와요. 손 모양.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는데 만약 약간 바깥쪽으로 가볼게요. 화살표 나오죠. 요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손바닥이 나올 때 손바닥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안 보이지만 이미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이미지 주소 복사 됐죠? 그걸 어디다 놓느냐? 바로 여러분들 작업하시는 폴더 제가 한글 블로그 코드 소스라고 해서 보내드렸던 거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열어주시고 아래쪽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아래쪽 아무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내용들을 없애셔도 됩니다. 요거는 상관없어요. 거기다 붙여넣으시고 요걸 바꿔치기 하셔야 돼요. 어디다?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위쪽에 이미지 클릭 버튼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클릭 버튼 만들기, img 뒤로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렇게 다운표 다음에 http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부분,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쭉 이어져서 W966 요 다운표 전까지 얘를 없애서 해야 돼요. 없애시고 다운표 두 개는 가운데 커서가 깜빡거리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요거 밑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등록하신 그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하신 이미지로.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때 복사하실 때 주의하실 점, 일단은 요거 다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이거 위스라고 돼 있죠. 위스 W966 옆에 위스, 요게 170에 하이트 250 이미지 사이즈여야 되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코드도 빵빵 170 250으로 됐죠. 요걸 일단 기본형으로 바꿔 놓으시고, 요렇게 영역값을 갖다가 설정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즈맵이라고 나옵니다. 유즈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안 보이는 영역값을 갖다가 지도 형식으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지도를 사용하겠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지도를 사용하자면 이름이 필요합니다. 이때 샵을 갖다가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되는데, AAA라고 하는 이름의 지도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맵 네임, 방금 전에 AAA라고 이름을 갖다 지어놨죠. 그래서 맵의 이름을 갖다가 AAA라는 것을 갖다가 이용하겠다, 또는 ID AAA. 요 네임과 아이디가 나오는 이유가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서 요 인식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브라우저 8.0 기준으로 8.0 이전 버전에는 요 네임을 갖다가 주로 인식을 갖다 하고요. 그 이후 버전에는 아이디로 인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거는 상관없고 둘 다 좀 적어 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 AA로 설정해 놨으니까 그 AA라고 하는 맵 영역 내에서 에어리어 쉐입, 에어리어가 영역값이에요. 쉐입은 모양이고요. 알리시티라고 하는 네모 사각형, 이 알리시티가 사각형 모양입니다. 사각형 모양으로 뭔가 영역값을 갖다가 만들어 놓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사각형 영역을 갖다가 만들 때 CORDS 코드, 일단 빵빵 170 250 이런 식으로 4개의 좌표점, 이 좌표점입니다. 좌표점을 갖다 이용해서 영역값을 갖다가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 모양을 href가 웹페이지 연결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http //2개 kt.co.kr kt라는 홈페이지로 이 영역값을 연결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타겟 리콜 언더바 탑, 이 언더바 탑이라고 쓰셔야 제대로 전체 페이지가 바뀌면서 요게 연결이 제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이 코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잠깐 살펴보고 간다면 포토샵으로 가야 됩니다. 포토샵.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요 이미지 영역값,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 이미지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 요걸 기준으로 가로, 세로축을 갖다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로를 X축, 세로를 Y축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기준값이기 때문에 XY축의 기준값, 좌표값을 갖다가 보자면 얘는 빵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X축 빵, Y축 빵. 적어드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빵은 X, 두 번째 빵은 Y, Y빵, X빵, Y빵. 이 왼쪽 모서리 부분의 좌표값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모서리 값도 계산을 갖다 해주셔야 되는데, 오른쪽 아래, 즉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여기 밑에 빵빵 요 두 개가 왼쪽 상단의 모서리 부분의 좌표값이고요. 170에 250이라는 값은 170에 250 바로 이미지 영역 오른쪽 하단 요 부분의 좌표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요 부분의 좌표값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X축으로 가로입니다. 가로로 170만큼 이미지 가로 길이 170이니까 170만큼 가서 요게 X가 17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Y가 Y는 세로예요. 세로 0점으로부터 아래로 얼마만큼 내려오느냐 250 이미지 세로 길이가 250이니까 바로 250 요렇게 그래서 X는 170 Y는 250 그래서 이 4개의 값을 갖다가 좌표 값을 갖다가 이용하시면 바로 요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빵빵 170 250 첫 번째가 X 그 다음 Y 그 다음에 X Y 됐죠.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작업된 것을 그대로 슬롯이 맵부터 img까지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시고 블록으로 가야 되겠죠. 블록으로 갑니다. 블록으로 가셔서 바로 화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화면 위쪽 그 다음에 내 메뉴 거기에 관리로 들어가세요. 관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바로 전체 화면 왼쪽 상단 바로 꾸미기 설정 거기에 왼쪽 아래 디자인 설정 부분의 첫 번째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로 들어가 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바로 화면 전체 화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아래로 바로 위젯 직접 등록 베타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걸 갖다 클릭하시고 바로 밑에 위젯 코드 입력에 먼저 클릭 붙여 놓으시고요. 그리고 등록할 위젯의 이름은 클릭 버튼 1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클릭 버튼 1이에요. 이렇게 저는 다시 일로 했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붙여 놓게 되면 이렇게 img src 그래 놓고 http에서 아까 네모 영역값 있죠.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width 170 height 250 그 다음에 AA 그 다음에 에어리어 쉐입 알리스티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게 지금 아까는 250이었죠. 그죠? 250인데 지금은 168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올렸을 때 이 전체를 갖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타겟팅해서 다른 페이지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위쪽의 위쪽의 이미지는 뭐 예를 들어서 KT 페이지로 연결시킨다라고 했을 때 밑에 글씨 부분은 다른 데로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영역값을 갖다가 구분을 갖다 지어야 되는데 바로 영역값을 갖다가 바로 왼쪽 상단 모서리 기준으로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게 WH 보이실 거예요. W가 지금 조금 1픽셀 정도, 1, 2픽셀 정도 좀 어긋나 있는데요. 바로 W는 170, 그리고 H는 168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영역 값은 다른 페이지로 연결시키고, 그 밑에부터 다른 그 아래까지 끝까지는 다른 그 다른 페이지로 연결시켜라. 그래서 좌표 값을 갖다 굳이 설정하다 해서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위에 쪽은 X 최초로 빵이 되겠고요. X빵. 그 다음에 Y 빵이 되겠죠. Y빵 왼쪽 상단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 요거의 좌표값은 X는 가로로 이미지 길이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170이 되겠고요. Y는 168 정도 내려왔었죠. 168. 그래서 빵빵 170, 168이라고 하는 좌표값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요 모서리 부분, 이 모서리 부분의 좌표값은 x는 빵이고요. 빵. y가 168이에요. 여기 요 점이 요 지점이 168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 그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좌표가 x는 170, 그 다음에 y는 250이 되겠죠. 250 요렇게. 그래서 총 요렇게 두 벌에 총 4개죠. 좌표값은 두 개씩 4개. 그래서 총 4개씩 한 세트, 두 세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갖다가 활용해서 좌표값을 활용해서 바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첫 번째 영역의 좌표값은 빵빵 170, 168까지 위의 영역. 그거를 KT로 연결을 시켜라. 그 다음에 에어리어 쉐입, 알리스틱, 코드, 빵 168, 170, 250 밑에 부분, 글씨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연결을 시켜라. 그렇게 됐죠. 그 다음 바로 다음 눌러주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등록 확인.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뜰 거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총 몇 개? 5개를 만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총 5개 하나 만들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사이트만 바꿔서 이미지 값은 똑같습니다. 영역 값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갖다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갖다 그대로 다 복사를 해다가 바로 클릭 버튼 2, 3, 4, 5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어디다가 줘야 됩니까? 어디다 둬야 되느냐? 바로 타이틀과 밑에 글 영역 사이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 3 위치시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5, 5까지 5가 좀 힘든데요. 5가 바로 이렇게 위쪽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되었으면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용하시고 확인. 그럼 바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밑에 글이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그죠?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안 돼요. 왜? 클릭 앤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바로 버튼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요 버튼이 여기에 맞아야 돼요. 여기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화면 위쪽에 내 메뉴에 바로 세부 디자인 설정, 그 다음에 타이틀, 아까 타이틀의 영역 높이 값 조정을 했었죠. 바로 그 영역 높이 값을 갖다가 조정을 해서 글을 올려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올리셔야 됩니다. 일단 요 정도 올려놓도록 하죠. 한 375 정도. 이렇게 그 다음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 그런 다음 클릭 앤 드래그 한번 해서 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거의 맞았는데 살짝 몇 픽셀 정도 차이가 나긴 하네요. 살짝 이런 부분들은 원래 포토샵에서 직접 재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임의로 제가 조정을 해 놓도록 하죠. 370까지 적용. 그런 다음 클릭 앤 드래그 이렇게 그럼 딱 맞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 그러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쪽을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KT가 아래쪽은 제가 제 블로그 카테고리로 연결시키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클릭하면은 해당되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게끔 트래블에 대한 거 푸드를 갖다 클릭하면 푸드에 관련된 푸드 나오죠. 이렇게 푸드 그렇게 연결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카테고리 링크를 갖다가 쓰려면 카테고리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바로 위에. 기본적으로 카테고리가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카테고리 요 구성하는 방법 총 4개까지 되고요. 총 4개까지. 다른 걸 갖다 더 링크 시키고 싶다? 그럼 바꿔치기해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좀 연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문제는 요 밑에 문제가 되죠. 여기 침범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좀 더 내려야 되겠죠. 그럼 밑에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백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백 설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 메뉴로 가서 내 메뉴 바로 관리로 들어갑니다. 관리. 그런 다음 바로 꾸미기 설정 들어가야 되겠죠. 화면 왼쪽 상단 꾸미기 설정, 꾸미기 설정, 디자인 부분에 레이아웃 위즈 설정. 그 다음 클릭 버튼 1 아래쪽에 여백 공간을 갖다 설정해 놔야 되는데, 여백 공간은 어떻게 설정하느냐, 바로 얘도 마찬가지 위젯 직접 등록 베타, 요게 여백 1이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위젯 코드 입력 부분에 뭐라고 써야 되느냐, 바로 여기다가 뾰족가로 테이블 TABLE 테이블 어떤 표 또는 틀을 갖다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width 가로 길이는 170을 갖다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70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170 됐죠. 그 다음 한 칸 띄고 다운표 다음 한 칸 띄고 하이트 세로 길이입니다. 세로 길이는 한 30픽셀 정도 할까요? 약간만 떨어지면 되기 때문에 30픽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픽셀이에요. 그 다음 다운표 다음에 가로 닫고요. 그 다음 뾰족가로 열고 TR, 요 TR이라고 하는 게 줄 단위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한글에서 표를 갖다 만들게 되면 뭐 가로 3칸, 세로 2줄짜리 표를 갖다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가로 3칸에 이게 줄이죠. 줄. 한 줄. 그걸 TR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줄 단위 개념. 그 다음에 TD. 요게 한 칸 개념입니다. 한 칸. 표에 한 칸. 한글의 표에 한 칸. 그 다음에 다시 가로 열고 슬러시 TD. 이렇게. 슬러시 TD라고 하는 것은 TD. 앞에 있죠. 앞에. 바로 칸을 갖다가 이렇게 실행을 했으면 요걸 종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종료 개념이 바로 슬러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종료 개념. 여기까지가 칸 끝났다 라는 거. 그 다음 바로 그 다음에 단위가 TR이 되겠죠. 바로 슬러시 TR. 여기까지 줄 끝났다. 그 다음에 슬러시 테이블. 여기까지가 표 끝났다 라는 표시. 바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 확인.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게 여백일이라고 뜨죠. 바로 이렇게 여백일이라고 뜬 것을 어디다가 이걸 올려서 바로 클릭 버튼 1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적용 확인.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글이 좀 내려간 거 보이시죠? 바로 이렇게 하셔야 여백을 갖다 설정하시고 밑에 공간을 띄울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당되는 카테고리 링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프롤로그 블로그 옆에 카테고리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카테고리 설정 부분은 내 메뉴로 들어가셔서 바로 관리로 들어갑니다.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화면 위쪽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라고 있습니다. 메뉴 글 동영상 관리 선택하시고요. 됐죠? 일단 카테고리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걸 갖다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추가는 바로 요 메뉴 사용 관리 부분에 프롤로그 블로그 여러 가지가 보이시죠? 블로그 오른쪽에 카테고리 관리, 요걸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에 요 왼쪽에 카테고리 추가 버튼 보이실 거예요. 요걸로 카테고리를 추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뭐 카테고리 전체 보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바로 오른쪽에 카테고리명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카테고리. 그 다음 요걸 공개할 거냐 비공개할 거냐, 그리고 글 보기가 있죠. 글 보기. 블로그형, 앨범형. 대부분 앨범형을 사용하시는 게 이미지가 좀 이미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글이 많다. 그럼 이미지형으로, 앨범형으로. 일단 글밖에 없다 그러면 원래는 블로그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블로그형으로 하게 되면 글 나열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길게 나열되기 때문에 밑으로. 그래서 대동이 깔끔하게 보이려면 앨범형이 낫다. 썸네일 비율은 정방형, 원본 비율 말고 정방형입니다. 원본 비율 하게 되면 좀 삐뚤빼뚤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틀리면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어떤 거는 정사각형이다, 어떤 건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그대로 나열되기 때문에 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방형으로 됐죠. 그다음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블로그를 갖다가 접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여러분들의 카테고리로 접근을 갖다가 하게 만들 거냐, 그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푸드가 다른 분들한테 보이고 싶어요. 처음 블로그를 갖다 펼쳤을 때. 그럼 푸드 카테고리 선택, 여기서 블로그에서 이 카테고리를 기본으로 보여줍니다. 체크. 병행화시키 이미 있으니까 병행화시키 뜨는데 확인. 그러면 요 카테고리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가.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되셨죠? 그런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갖다 다 추가를 갖다 시킨 다음에 요게 끝이 아니에요. 예. 일단 여러분들 블로그를 갖다 보게 되면 요 위에 추가는 안 돼요. 원래. 그럼 어디에 추가가 되느냐? 바로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이렇게 카테고리 보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등록된 카테고리가 이걸 바로 요 위쪽에 나열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링크를 갖다 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가 첫 번째 화면을 떠라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푸드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화면이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 화면으로. 그다음 그러면 위에 뜨는 건 뭐냐? 바로 내 이렇게 카테고리 등록한 다음 다시 내 메뉴 관리. 그다음 바로 화면 왼쪽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됐죠? 그 다음 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뭐 다른 데 들어가시는 거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상단 메뉴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여기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게시판을 선택하시고 요 가운데 아래쪽에 선택 버튼이 있죠.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추가된 순서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시켜 놓고 뭐 다른 거 SNS 요걸 갖다가 바꿔치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거 빼고 SNS 추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아래로 쭉 내려와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내 블로그 들어가 볼게요. 내 블로그 화면 오른쪽 상단. 그럼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링크를 걸기 위해서는 일단 글이 있어야 돼. 글 먼저 등록 갖다 시켜야 됩니다. 이 카테고리만 먼저 만드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테고리 일단 만드시고 나서 글 먼저 등록, 그래야 보이겠죠? 뭔가.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새 탭에서 링크 열기. 그 새 탭에서 링크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탭 형식으로 해서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 부분 위쪽에 주소줄 보이시죠? 요거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 바로 화면 상단에 내 메뉴 첫 번째 요 트래블 카테고리죠. 관리 들어갑니다. 관리 내 메뉴 관리. 그런 다음 이번에 꾸미기 설정. 메뉴 글 동영상 아니에요. 꾸미기 설정. 왼쪽 아래 디자인 설정 부분에 첫 번째 레이아웃 위젯 설정. 됐죠? 클릭 버튼 1 아래쪽 글씨 부분이 링크가 걸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아래쪽 내려가서 요 오른쪽 아래 스크롤바 쭉 내립니다. 거기 클릭 버튼 1 다시 1 에디트 들어가세요. X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에디트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소스 코드 아래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소스 코드 아래쪽 바로 에어리 쉐입 두 개가 있죠. 왜? 두 곳을 갖다 영역별로 링크를 걸 거기 때문에 위쪽은 이미지 부분, 아래쪽이 바로 글씨 영역 부분입니다. 그래서 href 다음 여기 있죠. 요거를 그대로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 요거를 없애고 붙여넣기 이렇게.
그럼 메뉴라고 뜨면 돼요. 끝에 다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수정, 그 다음에 확인, 그런 다음에 전체 확인 하시고 적용, 확인. 됐습니까? 그러면 밑에 지금 푸드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밑에 카테고리 푸드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트래블 요거 밑에 눌러 보겠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요게 트래블로 아까 카테고리 링크 걸었었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런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과연 트래블이 나오는지. 트래블 나오죠? 이렇게 트래블 카테고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밑에 썸네일 형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앨범용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링크를 걸어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 링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할해서 링크 거는 거는 이렇게 하되, 전체 링크 요게 한 이미지로 그냥 통으로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굳이 에어리어 쉐입이 두 개가 아니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통으로 간다? 그러면 에어리어 쉐입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대신 하나의 영역 크기가 그 사이즈대로 위에 세팅을 해주시고요. 170에 몇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밑에 에어리어 쉐입 이거 하나만 쓰면 되겠죠. 170에 여러분들 이미지 세로 크기. 그러면 하나만 있어도 그 해당되는 카테고리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일단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 다른 디자인부터 해서 쭉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또다시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찍어서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클릭해서 세팅하는 법까지 알아봤고요. 이거 하나씩 좀 올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이렇게 하나씩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